안녕하세요. 심혜필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선배님들께서 종종 제 왓챠 피디아 계정을 여쭤봐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앞으로의 제 별점이라든지 그런 게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 제가 앞으로 채워나갈 예전에 봤던 작품들 별점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팔로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사실 제가 좀 굉장히 떨리는데 솔직히 26년 1월 1일까지만 해도 그렇게 뭔가 새해가 밝았다는 체감이 확 들진 않았거든요. 특히 그런 긴장감이라든지 그런 게 안 생겼는데 뭔가 26년도 첫 번째 리뷰다 하고 이렇게 딱 카메라를 켜니까 갑자기 엄청 긴장이 되고 제가 오늘 출근할 때도 안 그랬는데 사실 새해 첫 영화로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하나 그리고 둘이 재개봉했길래 그걸 보고 왔어요. 솔직히 중간에 살짝 졸았다잉? 하지만 굉장히 영화가 좋았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그 영화가 왜 좋았는지를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네. 분명 감각적으로나 어떤 전체적인 영화 구조적으로라든지 굉장히 인상 깊은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그거가 어디서 어떻게 좋았다라고 말하기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 같아서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이제 깜냥이 좀 더 쌓이고 나서 이제 저도 스스로 밑그림이 좀 다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네. 화양연화 특별판을 봤다. 에드워드 양 감독님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본 영화가 왕가희 감독 영화라니 너무나 호화로운 새해가 아닐 수 없었다. 시네필 선배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호불호가 좀 뚜렷이 갈리는 감독들 있잖아요. 뭐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해도 쿠엔틴 타란티노라든지 미셸 공드리 그리고 왕가희 감독님도 저는 은근히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특유의 홍콩 감성, 약간 난해한 감성. 박찬호 감독님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고독한 게 뭐 자랑인가? 막 이런 듯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호라는 거. 왕가희 감독의 세계를 알게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 대해서 가지도 않아놓고 노스텔지아를 느끼는 게 약간 이런 영화들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됐었더랬죠. 그래서 이번에 극장에서 화양연화 특별판이 개봉한다고 하길래 안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가슴이 얼마나 벅찼으면 이 특별판이 왜 특별한 판인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극장에 냅다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부정하게 있긴 했는데 일단 화양연화 특별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화양연화 본편 있잖아요. 이후에 그냥 진짜 딱 하나 클립을 더 이어 붙인 거예요.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그 화양연화 특유의 빨간 크레딧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빨간 크레딧이 끝나자마자 보라색 크레딧이 시작이 돼. 한 9분? 10분 정도의 분량이 뒤에 그냥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극장에 그 9분을 보러 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영화가 보기 30분 전까지 집에서 혼자 또 본편을 봤단 말이에요. 그냥 같은 영화 연속해서 2번 본 사람이 됐고 그냥 화양연화랑 화양연화 특별판의 별점을 따로 매기는 것이 민망한 수준으로 아무튼 뭔가 있긴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화양연화 세계관의 주모원과 소려진이 멀티버스 세계관에선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감성. 你想講咩啊？我仲以為得我一個人知添。 근데 이제 화양연화는 약간 어쨌든 일종의 전설과도 같은 어떤 존재감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찬양을 하는 것이 맞는지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왜냐면 이미 분석은 너무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해왔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가 화양연화를 왜 사랑하는지 왕가희 감독의 작품을 왜 좋아하는지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눈길이 갔던 것은 진짜 솔직하게 그냥 그 감독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분의 어떤 미적인 기준 같은 거에 이 배우들이 아주 절여져서 나오는 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홍콩 청춘 스타들 자체도 너무 그냥 바이브가 멋지잖아요. 근데 이런 장만옥이 왕가희의 손길을 거치면 이렇게 돼. 굉장히 타이트하게 꾸며진 느낌이지만 그게 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이 작품과 이 배우가 만난 게 약간 운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왕가희가 엄청나게 주물러가지고 조각해낸 이 양조위와 장만옥을 보는 것이 화양연화의 일단 가장
직관적인 즐거움이 아닐까 싶었고요. 영화를 여러 번 보다 보면 되게 이 영화 은근히 친절했잖아, 되게 은근히 직접적이었잖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배우들이 되게 대사라든지 연기 같은 걸로 정말 잘 보여주는 편이라 생각했어요. 화양연화는 왕가희 감독님 작품 중에서도 가장 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친절하다고도 생각됐고 뭔가 헷갈릴 여지를 안 준 듯한 느낌이어서 좋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눈빛 연기가 되게 중요했단 말이죠. 이미 배우자의 외도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모른 척 해야 되는 눈빛.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도 사랑을 시작한 것에 대한 약간 그런 후회나 회한감, 이런 되게 오묘한 감정을 되게 정말 잘 연기로 담아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아름다운 미장신과 아름다운 공간, 배경, 미술로 담아주니까 싫어할 수가 없다 이 말이. 그리고 이제 옛날 영화 특유의 이 감성, 이게 홍콩 영화의 감성이라고 하기도 살짝 덜쳐져 있는 게 그냥 그 20세기 영화들에게서만 오는 되게 뭔가 그냥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 그냥 날 느껴 막 이런 느낌으로 영화가 저한테 오는데 그조차도 너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설명을 안 해주는 부분이라든가 이 정도는 감독이 열어놨구나, 나머지는 관객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까지도 되게 뭔가 세심한 센스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계략이 아닐까? 자기네들 영화를 필연적으로 여러 번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감독님들의 뭔가 계략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예전 영화들이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많이 덜어낸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덜어냄의 미학. 저는 뭔 생각까지 했냐면 그래서 시네필 선배님들이 옛날 영화를 좋아하나? 고전 영화를 좋아하나? 훈련이 되신 분들은 요소를 조금만 던져줘도 알아서 스스로 이어붙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네필 선배님들 중에 그런 단계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덜어낸 영화들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화양연화는 진짜 그냥 한 번 틀면 멈출 수 없는 영화고 언제 봐도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2번이나 봤지만 오늘 또 봐도 재밌을 것 같은 영화. 그리고 이제 화양연화를 제가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가 사실 화양연화가 사랑에 대해 다루고 있잖아요. 어떤 데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화양연화가 21세기 최고의 사랑 영화다라고. 21세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그러니까 사랑이란 뭘까? 사랑 영화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했었어요, 연말에. 저는 사실 그런 쪽의 감정을 그렇게 깊게 다루는 영화를 사실 그전까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되게 뻔하게 흘러가기가 쉽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냥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러다 실망도 하고 헤어졌다가 그 사이에서 또 몰랐던 자신을 알아가고 막 이런 식의 패턴으로 흘러가는 영화들은 제가 감정을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레이긴 하지. 근데 그게 몰라 아무튼 좀 그랬어요. 제가 그전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양연화를 보게 된 이후부터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좀 더 무겁게 제가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사랑 영화가 그 정도였다면 화양연화는 덜컥 내 삶에 파고들고 그러다 당연해지고 익숙해지고 어긋나고 그러다가 배신당하기도 하면서 극복해야 될지 갈등에 맞서야 될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발버둥치는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 사실 근데 그 모습이 되게 그냥 인간의 인생과도 닮아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어쩔 수가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인생과도 너무나 연결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인생에서도 정말 참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애쓰는 것이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인생은 어쩌면 복잡하지 않은 거고 사랑도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은 건데 뭔가 그로부터 발버둥 치려고 하고 막 더 구차하게 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화양연화의 사랑이 왜 좋냐면 그 어찌할 수 없음을 가장 구조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의 커플이 있는데 얘네끼리 눈이 맞아서 얘네끼리 괴로워하다가 얘네끼리 다시 사랑에 빠지는 뭐 이런 식의 행태가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 단순하게 표현한 걸로만 치면 뭐야 그냥 개판이잖아, 이거 뭐 개국 콘서트잖아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과정이 정말 뭔가 어느 순간 되게
물 흐르듯이 애틋하게 다가오는 것이 영화의 힘이고 이 각각의 커플들에서 남은 사람들끼리 이 관계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남겨진 사람의 눈을 하고 서로를 쳐다봤을 때 이 사람에게서 내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거야. 단순히 남겨진 사람들끼리 뭔가 이제 외로우니까 눈이 맞았다는 감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의 맛돌이가 뭐냐면 어쨌든 바람핀 배우자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어느샌가 자기도 다른 저기 파트너에게 눈길이 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고 뭐 계속 막 그러잖아요. 우린 그들과 다르니까요. 뭐 저는 당신이 오해받는 게 싫으니까 뭐 앞으로는 여기서 만나지 말고 따로 뭔가 장소를 만들어봐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한 끗 차이인데도 자꾸 그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긴 포인트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끌리지만 절대 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는 모순적이지 않아. 그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렇게 뭔가 선을 긋고 있는 듯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가 없다. 결국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포인트다. 그리고 한쪽은 자꾸 은근히 철벽치고 한쪽은 자꾸 은근히 들이대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재밌지? 그러니까 화양연화가 단순히 불륜 영화라고 표현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포인트가 그런 거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불륜이라는 것의 어떤 단어의 느낌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관계가 결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감정과 욕정에 몸을 던지는 약간 이런 데서 오는 뭔가 발칙함 같은 것이 느껴지는 워딩인데 화양연화에 나오는 사랑은 정말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사랑의 속성 그 자체를 건드리고 있는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자기도 그 피해자가 돼서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관계에서도 어쩔 수가 없이 젖어들어 버리는 그 감정의 야속함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화양연화를 보면서 조금 사랑을 배웠다라고 오버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화양연화를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영화들 보고 있으면 진짜 뭔가 연애하고 싶은 기분이 안 들어. 그냥 이렇게 딱 응축되어 있는 감정의 흐름을 보는 게 훨씬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사실 사랑과 연애, 그러니까 사랑과 연애는 살짝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 연애도 사랑을 하기 위한 한 과정인데 연애를 하기가 싫어. 연애에서 감정 소모하는 게 너무 귀찮아. 사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뭔가를 굉장히 많이 책임져야 되고 저 스스로 뭔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애에서부터 일단 그 도입부터가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굳이 새로 시작하는 연애 아니어도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을 때 뭐 가족, 친구 그 사람들이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소중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경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관계들에서 오는 뭔가 감정 소모라든지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되는 부분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관계망 이상으로 뭔가를 더 새로 받아들일 만한 어떤 간절함이라든지 체력이 제에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넌 왜 연애 안 하냐라고 했을 때 방금 이렇게 제가 블라블라블라 했던 얘기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퉁치고 말거든요. 그럼 이제 꼭 들어오는 말이 그럼 눈을 좀 낮춰보지 그래?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긴 게 나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검증들 있죠. 그런 어떤 이 사람이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거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인가? 이런 식의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시작해봐. 한번 찍먹해봐.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들리는데 근데 굳이 그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까지 제가 막 급하게 뭔가 사랑을 하고 싶진 않단 말이죠. 저는 성격이 뭔가 그 당시에는 제 기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도 사랑에 빠지고 나면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랑을 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화양연화 같은 거 보면서 이게 사랑? 이렇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막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방구석에서 저거 영화나 책 보면서 저거 사랑했다고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혼자 이 영화 볼 시간도 없어. 나 지금 어제도 2046 보다가 멈추고 닫지마리 보고 막 너무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양연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화양연화 보고 온 일기를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화양연화 보면 사랑 돼. 사랑 대신 걔네가 다 떠먹여주고 나 대신 진짜 더 고고이 고상히 잘 해주고 있어. 이번 생에 저는 연애는 좀 글른 것 같고요. 아, 그래서 화양연화 특별판은 어땠냐? 진짜 화양연화랑 너무 다른 감성, 거의 그냥 중경삼림과 타락천사 감성의 양조위 장만호 커플의 단편. 네, 그거는 화양연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화양연화인데 화양연화가 아니야. 화양연화 멀티버스인데 타락천사 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이거를 극장에서만 푼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아서 그 9분, 10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기꺼이 극장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양연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왕가이니까. 안녕.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늦게 말했다. 안녕.